오늘은 훈련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 우리는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밤이 되면 둘러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누군가가 귀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지. 각자의 이야기로 서로를 무섭게 만들다가 진짜로 겁에 질려버린 사람을 신나게 놀려주자고 말이야. 이런 경우에 보통 가장 먼저 겁을 먹는 사람은 신참들 중 한 명이야. 하지만 그날은 신참과 베테랑 대원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 바로 주디라는 여자 대원이 해준 이야기 때문이었지. 그녀는 자기 얘기가 실화라고 말했어. 하지만 너희도 알 거야. 캠프파이어에서 듣는 모든 귀신 이야기는 자기가 실화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말이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녀가 그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지 않아. 주디의 얘기에는 진짜로 있었던 그런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묘한 현장감이 맴돌았거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주디가 꼬마아이던 시절에 그녀는 집 뒤편에 숲에 나가 노는 걸 좋아했대. 그녀는 메인주 북부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엔 빽빽하고 개발되지 않은 숲이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 자리 잡고 있었지. 그 지역의 숲이 얼마나 울창했냐면 어떤 곳은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태양을 가리고 있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산림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었지. 주디는 그런 곳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고, 그래서 숲속에 혼자 있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런 그녀도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해. 따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집에서 12마일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해. 어른들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어. 하지만 암묵적으로 그 이상 멀리 나가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해 여름 몇 차례나 되는 태풍이 연달아 밀려왔어. 숲에 많은 나무들이 휩쓸려 나갔고 전기 문제 때문에 그녀의 집 몇 마일 근처에서까지 화재가 발생했었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상황이 점점 수습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보기에 마을로 돌아온 몇몇 소방관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했대.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봐선 안 될 것을 본 사람들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한 번이라도 정말로 겁에 질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면 그들의 표정이 어떤 것인지 알 거야. 소방관들의 얼굴엔 전부 그런 표정에 걸려 있었대. 끔찍한 충격을 받은 후 그런 사람의 표정 말이야. 그리고 그들 모두가 화재가 진압되자마자 도망치듯 서둘러 마을을 떠나버렸어. 주디는 부모님에게 그 소방관들이 왜 그렇게 겁에 질린 거냐고 물어봤어.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대답만을 돌려주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숲이 불에 난 구역은 없고 더 이상 태풍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할 때 주디와 그녀의 친구들은 소방관들이 일하던 화재가 났던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 부모님에겐 비밀로 한 채 말이지. 그들은 암묵적인 규칙을 깨트린다는 생각에 조금 신이 난 상태였어. 두 사람이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숲 안쪽으로 23마일쯤 나아갔을 때 드디어 그들 앞에 불에 탄 나무들과 잿더미가 된 숲풀들이 나타났지. 그들은 새까만 숲풀 위에서 뼈만 남은 사슴의 시체를 보고 잔뜩 겁에 질렸어.
친구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 주디는 억지로 친구의 시선을 재빨리 다시금 돌려주었지. 그들은 사슴의 시체를 뒤로 한 채 숲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어.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불에 타버린 상태였지. 그러다가 마침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공터가 나타났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풍경이었지.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은 갈색 혹은 검정색으로 변해 있었어. 그들은 잠시 멍하니 그 묘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누군가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왔어. 주대는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 숲에 너무 깊이 들어온 것 때문에 크게 혼이 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 주디의 친구 역시 겁을 한껏 집어먹은 채 근처의 커다란 바위 뒤로 달려가서 냉큼 숨어버렸지. 여기서 잡혀버리면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될 거라면서 말이야. 주디는 친구를 따라 숨었어. 그리고 바위 뒤에서 계속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주디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계속 듣고 있자니 그 소리가 자기 아버지의 외침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되었지. 주디는 어떤 여행자가 하이킹을 하다가 길을 잃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근방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 주디는 그런 상황에선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바위 뒤에서 서둘러 뛰어나왔어.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자신 역시 그 사람 쪽으로 다가갔지.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 주디는 그 사람의 얼굴이 온통 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지. 그래서 자신의 친구에게 빨리 가방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어. 가방 속에는 구급상자가 들어있었거든.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놀라서 헛구역질을 하며 주디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봤냐고 물을 뿐이었어. 주디는 친구에게 조용히 하고 가서 가방이나 가져오라며 재차 외치면서 그 사람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지.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녀와 그 사람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을 때 주디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춰버렸지. 그 사람의 얼굴은 전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거든. 그 사람에겐 코와 입술, 그리고 이마 부분이 없었어. 마치 누군가가 얼굴 앞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낸 것 같은 모습이었지. 그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 사람의 바지 역시 피에 흠뻑 젖어 있었지. 주디는 공포에 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 그러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지. 그리고 뭐라며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 주디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다만 오직 한 문장, 자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종되어 있었냐는 질문만을 이해할 수 있었지. 놀란 주디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이번엔 자기의 부대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냐고 물었어.
주디는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지. 그러자 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 허리춤에 워크맨을 발견하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그냥 카스트를 듣기 위한 평범한 워크맨이었는데 말이야.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더듬었어. 자기가 입고 있는 빨간 줄이 아로 새겨진 회색 자켓을 무언가를 찾듯 더듬거리고 있었지. 그러더니 이번엔 앞부분이 잘려나간 자신의 얼굴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어. 주디는 그 모습에 놀라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자신은 당신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 그리고 무심결에 허리춤에 손이 올라가는데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 제발 그걸 누르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이야. 주디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허리를 바라보았고 거기엔 평범한 워크맨이 매달려 있을 뿐 아무 문제도 없었지. 그 사람은 순식간에 뒤로 돌더니 숲 저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 주디는 그가 달려가는 와중 계속해서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멀찍이서 들을 수 있었지.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주디는 그제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지. 그녀의 친구는 구석에 주저앉은 채 숨죽여 울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는 주디에게 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며 또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냐고 물었지. 하지만 주디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녀 역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 그 겁에 질린 소방관이 보았던 것이 자기가 본 그 이상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었지.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주디는 친구에게 앞으로 다신 숲에 놀러가지 말자고 말했어. 친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열심히 고개만 끄덕였지. 주디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 그녀는 별다른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녀에게 이것저것 캐묻지 않았어.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분히 오싹했고 그녀에게 뭘 묻는다고 해서 그녀가 마땅한 대답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아.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다시는 숲에 놀러가지 말자고 했던 어린 주디가 결국 어른이 되어서 숲속에서 일하는 산림 구조대원이 되었다는 점이겠지. 숲은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사람을 못 견디게 끌어당기는 매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숲에서 지낸 주디가 결국 숲에서 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겠지. 이제 훈련대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났어. 다음번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거야. 너희 모두 항상 숲에선 조심하라고.